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국내에서도 외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많은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변수들이 많아진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을 봐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종목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얼굴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관세로 흔들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아마 지금 주무시고 일어나셨는데 미국 네. 증시 보고 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많이 내렸죠? 예. 아마 주무실 때는 많이 올랐었는데. 그랬죠. 예. 요즘에 미국 시장 보면은 아주 난리가 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격화된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사실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 문제보다는 일본과의 협상이라든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뭐 한 70여 국가랑 협의를 하고 있다. 네. 우리도 지금 권한대행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협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다가, 네. 중국의 뭐 105%인가를 뭐 때리겠다,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자정에 기해서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 맞아요. 예. 그때부터. 동부 시간, 그러니까 미국 동부 기준으로 0시로 발효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중국은 그러면 또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또 폭락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전히 불안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미국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고문과 뭐 또 일론 머스크와의 싸움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서로 욕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내부 분란도 막 일어나고 있고. 피해가 오니까 직접적으로. 예,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 가짜뉴스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임을 뭐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혼란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죠.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정도까지 지금 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가 지금 굉장히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어제 방산이라든지 일부 메디케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그냥. 네. 예, 방산이 올라간 게 좀 특이하긴 한데 그렇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나 봐요. 어제. 베트남 얘기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쳐서 테마성으로 좀 올라간 걸로 보이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빌미로 해서 네.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일괄해서 우리 한번 합의해 볼까?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돈 내라. 그렇죠. 네, 현실화된 거죠. 알래스카는 이제 그동안 많은 1960년대부터 개발하려고 했던 건데 네. 사실 그게 안 된 이유가 경제성이 부족해서 안 된 건데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중국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었는데 이걸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한테 떠넘기는 거죠. 아, 돈이 안 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그 1,300km가 넘는 그 13,000km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그 넘는 길을 뚫어야 되고 네. 거기가 또 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하기도 힘들고. 예, 파이프를 깔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걸 만약에 깔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채굴하는 비용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중동에서 가스를 사오는 비용이 알래스카에서 채굴하는 비용이 더 든다. 아, 돈이 안 되는군요. 예,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스타트 해도 한 4, 5년 걸릴 텐데, 네. 이제 아마 그래도 이제 우리는 돌파구가 생긴 거죠. 뭐 어찌됐든 거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를 해주면서 관세를 아예
제로로 달라? 면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물론 면제는 안 해주겠지만 뭐 10%까지라도 낮추면 보편 관세가 이제 지금 10%라고 하니까 네네. 남들이 다 받는 정도까지만 낮춰주면 사실은 별로 이제 부담은 없어질 수 있는 협상을 잘해야겠네요.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권한대행께서 잘 하실지 모르겠고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불안한 게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결국에는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불확실성이 커져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 자체가 불확실성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면 우리나라는 오늘 조금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네네. 어제 일본 증시를 예를 보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전날 7% 넘게 빠졌다가 또 5% 넘게 급등하는 양상을 또 보였었거든요. 그 차이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조금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시끄럽고 미국도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좀 조심조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이슈, 그리고 어떠한 종목으로 가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시장의 화두는 결국엔 관세인데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항상 시장이 불안하면 공식적으로 도망가는 데가 뭐 음식료 뭐 이런 데로 많이 가시는데 엔터도 있고요. 예, 뭐 엔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일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일부러 좀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근데 그게 강약이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강약이 네. 뭐 조금 피해가 좀 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엔터는 사실 국제 정세에 좀 예민하고. 네. 근데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바이오테크가 제일 낫지 않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죠. 뭐 제가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네. 또 ABL 바이오도 이제 4조 원이 넘는 기술 계약을 체결했죠.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되던 회사가 네. 4조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그럼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무역 전쟁의 피해를 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약품에 관련돼서 뭐 물론 관세를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 여러 얘기가 있어서 의약품은 좀 자유롭다 예외가 됐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6%씩 올라간 적은 있었는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약 쪽에서의 제조업이죠. 그렇죠. 제약의 제조. 그러니까 제약 쪽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쪽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빅파마 관련돼서 기술을 파는 회사들은 기술은 로열티를 받는 건데 로열티에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지금 당장 시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뭐 당장 시기가 어렵다는 게 이 회사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시황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시황이 어려울 때 그러면 조금 더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찾아서 기술을 잘 팔 수 있는 회사들을 골라보는 시기가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의 여파에 바이오 종목들 보면 굉장히 바이오텍 사실은 실적도 별로 안 나오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러면 또 불안하고 네. 변동성도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변동성이 안 큰 종목이 없죠. 그렇죠. 거의 다 예. 흔들리고 있죠. 이럴 때는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을 봐도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부터 이어온 이제 유한양행 알테오젠이 가장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받는 회사들이 될 거고요. 네. 알테오젠 아마 올해 10월부터 판매가 시작되니까 키트루다 SG가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로열티를 수취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네. 마일스톤 규모만 아마 한 신약이 나오면 키트루다 관련돼서 한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오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1조 5천억 못 버는 회사인데 80조 하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예,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훨씬 위가 열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BBB 관련된 이제 글랩바디 B 관련돼서 이제 기술 수출을 크게 했는데 GSK에 네. 이게 내용을 보면 이런 똑같은 모델, 뇌에 뭔가 약물을 침투하기 위한 플랫폼을 팔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예. 드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해외 기업 중에
그 회사가 임상을 3번 실패했는데 3번 다 실패해서 지금 다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도 2.5조 정도 하거든요. 실패를 해도 그 정도입니까? 앞으로 실패 또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게 보는 거. 예, 근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ABL 바이오가 2조 조금 넘으니까. 기술력이 좋네요. 그럼 그 드날리라는 회사가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한 12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때는 기대감이 컸을 때. 그렇죠. 그럼 이제 ABL 바이오가 거꾸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중간이다. 그래서 어제가 최근 시장이 엄청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는 연일 급등하고 있죠. 아, 뜨는 해군요. 예. 이것도 여전히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주목하는 관심주는 이게 돌아 이제 쭉 갔는데 네. 펩트론이라는 회사입니다. 비만 치료제요? 비만 치료제 회사로 알고 계시죠? 네. 비만 치료제의 성능을 좋게 해준 회사죠.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네네. 그 회사는 비만 치료제랑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이제 투여를 하는데 뭐 하루에 한 번 맞을 거냐,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거냐, 네네. 한 달에 한 번 맞을 거냐. 이 시장이 좋으니까 알테오젠도 들어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펩트론 한 달에 한 번 맞게 하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지금 개발 중이고 일라이 릴리와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죠. 공동 기술 평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해본다는 건 뭐냐면 펩트론한테 야, 이 가격에 우리한테 팔아 그랬는데 펩트론이 거절한 거죠. 그렇죠. 야, 우리 기술을 정확하게 평가해보고 제대로 가치를 줘라. 그래서 지금 그게 아마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최근에 항암제 중에 하나인 ADC의 성능을 좋게 해주는 IEP라는 플랫폼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발견한 거군요.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ADC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네. 다 기능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생각해 보시면 그 알테오젠 SC 제형이랑 똑같은 거죠. 기존에 있던 약을 좋게 해주는. 부스트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2의 제2의 알테오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펩트론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시장과 역행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보셔야 된다. 우리가 저렇게 채권처럼 횡보할 때는 못 사다가 그렇죠. 이제는 좀 사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방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상방은 펩트론도 이제 저는 뭐 가격은 이제 스타트한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이게 12월 달에 일라릴리와의 계약 성과 성사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 지금 이게 한 2조 6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조 6천억 되게 비싸지 않나? 근데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ADC 항암제가 지금 우리 그 다이치 산교가 알테오젠과 계약했던 그 다이치 산교가 ADC로 1년에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제로만 네. 한 20조를 법니다. 아, 매출이. 그거 전체 시총이 2조 6천밖에 안 되는데 그 위도 더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들과 뭔가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예. 어디 약과 결합될지 모르죠. 아직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비만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큰데 그것도 성사되고 이것도 성사된다. 만약에 둘 다 성사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은 볼 수 없는 가격이 되겠죠, 나중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로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는 무난하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장이 흔들려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빠진다.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기회를 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고점이라 하시면 13만 2천 원 정도를 우선 1차 그렇죠. 목표가 정도로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관세에서 자유로운 곳, 자유롭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에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AI 관련돼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죠. 네,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똑같죠. 그렇죠. 없어. 근데 요즘 그 만화 캐릭터 같은 거 이제 사진 올려가지고 막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지브리 스타일로 예, 해줘, 맞습니다. 뽀로로 스타일로 해줘, 이런 거 막 하시는데, 예. 저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AI의 효능성을 거기에서 처음 찾았다. AI라는 것이 내 삶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준다. 되게 재밌는 일이네.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인스타 들어가 보면 카카오톡 배경 자기 프로필 많이들 사진이 바꾸세요. 바꾸시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걸 이제 별로
이제 유행에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AI를 보면 AI 관련주로 키워드를 갖고 나왔는데 미국 관세 이슈로 지금 급락을 했지만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이 부러져서 빠진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마이크론의 실적이 부러져서 빠진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냥 트럼프의 입 때문에 빠진 거죠. 네, 중국과의 또 어디 잘못될까봐. 그렇죠. 뭔가 이제 이게 나중에 뭔가 큰 지금 또 공포 마케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뭐 세계 대공황이 올 거다. 경고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데이터 센터 투자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일부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에 나오는 거죠. 네.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미국 시장이 한 PER이 한 18배 밑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HBM 관련주들도 낙폭이 가대하고 하지만 근데 여전히 AI 산업은 제가 볼 때는 확장 중이고 그 안에서 그러면 또 반도체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반도체는 지금 좀 사기는 좀 애매하죠.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정책과 연결된 국내 이슈를 좀 몰아보면 예.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강했죠? 예, 강한 이유를 보면 근데 강했는데 사실 주가는 월봉 켜놓고 한번 보시면 이제 뭐 흔들다가 조금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정도죠. 그렇군요. 네, 시가총액도 이제 3천억인데 네. 이 회사를 지켜보는 이유는 뭐 이재명 대표 옆에서 지금 AI 무슨 그 강화위원회 네. 이런 거 이제 출범하면서 예. 옆에 사진 찍어서 같이 클라우드웍스랑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정책 테마, 정치 테마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솔트룩스를 예전부터 팔로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보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아 2.5라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죠. 근데 LLM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는 SLLM이죠. 좀 라이트한 LLM을 쓰고 있는데 크기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정부 기관들 네. 그래서 지금 가져다 쓰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성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네이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이 대표님도 또 잘생기셨잖아요. 말씀도 저는 잘하시고. 뭐 얼굴은 못 봤습니다. 예, 말씀도 잘하시고.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근데 이제 한 20년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이제 이 업을 이어오다가 이제 좀 빛을 보기 시작했다. 리레이팅 되는 거군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뭐 정권을 누가 잡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우세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게 한 6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지금 민주당에서는 AI 투자를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안 해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아마 부각되면 조금 더 가지 않겠나. 물론 대선이 끝나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그 전까지라도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이상한 정치 테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목표가는 얼마나 볼까요? 지금은 한 4만 원까지는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한 30% 정도 업사이드 더 있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이게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사보셔라.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테마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솔트룩스 어제도 강했는데 오히려 조정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관심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퓨처캠이라고 이제 조금 이것도 바이오 쪽인데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죠. 예전에 치매 치료제도 개발하고 이랬던 회사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이제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개발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회사고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항암제 시장에서 면역 항암제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 ADC로 좀 넘어왔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제일 좋은데 비싸고 네. 이게 일부 약이 다 키트로다라든지 옵디보가 다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ADC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전이가 좀 많이 되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가 보면 잘못하면 이제 뼈로도 전이가 되고 이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암이. 예. 그래서 다발성으로 생긴 암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이제 피폭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폭탄을 몸 안에 있는 암세포한테 투과를 하는 겁니다.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사성 의약품 쉽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아주 소량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보내주는 의약품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능이 증가해서 경쟁 약들 보면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글로벌 약들이 이제 1차 치료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가 경쟁 약물 대비해서 월등한 효과가 지금 나왔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왔고요, 장 끝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20%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던 펩트론처럼 약간 기술력에 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어떤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사성 의약품을 지금 전립선 암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임상 이상이 이제 끝났고요. 네. 임상 이상이 끝나서 아마 3상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좀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약을 만드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장에서 시작할 때 좀 갭상승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조정이 나오거나 장중에 조금 윗꼬리를 달면 네. 오히려 지금 뭐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3,350원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걸로 보이고요. 저는 한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네. 전체적으로 이게 한 4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4,400억. 4,400억. 예. 1조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그렇군요. 거의 한 2배 이상을 보시는군요. 예, 2배 이상 봐요. 이게 지금 뭐 바이오 종목도 보면 너무 이렇게 뻥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만큼 의약품 시장이 커서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입을 하면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유한양의 렉나자가 로열티를 최대 잘 받으면 6천억에서 1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그렇습니까? 그럼 바이오는 예나 지금이나 한 방이 있죠. 네. 이제 그 한 방을 계속 그동안 한 방만 있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 한 방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가시화되는군요. 예, 그럼 내년부터 만약에 그런 돈들이 들어오는 걸 보이면 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에서 이권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세에서 자유로운 곳,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자, 펩트론인데요. 기술력 좋고요. 로열티에 대한 관세를 못 매긴다. 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 주셨어요. 목표가 13만 2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AI 쪽에서 솔트룩스, 조정이 기획이고 또 정책과 연결된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자라고 얘기하시면서 회사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4만 원. 마지막으로 이 암 관련된 전달 물질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퓨처캠이고 오늘 모닝쇼에서도 모닝 체크인에서도 임상 소식이 준비가 전달을 좀 해드린 바 있는데요. 역시 기술력이 받쳐지고 있다는 관점이고요. 조정 시 매수 기회 3만 원 정도를 내다 보셨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